천하제일 미국도 막을 수 없는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EMP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현대 문명을 조선시대로 되돌려버릴 수 있는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EM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대한민국 통신망이 일제히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비롯한 많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오류가 생기며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끼게 되죠. 또 몇몇 사람은 전쟁이 난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결론적으로 전쟁이나 디도스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 아닌 KT의 실수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 실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과 전자기기가 먹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전자제품을 이용하고 정부와 군, 민간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이런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전기와 수도, 가스가 전부 끊기고 탈 것에 탑승한 사람들도 온갖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병원의 응급 환자들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해 많은 이들이 사망할 수도 있죠. 이는 현대전에서 가장 끔찍한 무기인 EMP가 만들 수 있는 재앙들입니다. 그럼 EMP가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란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우리말로 전자기 파동인데요. 이는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이 대기 중의 원자를 이온화하고 핵폭발 중심지가 플러스, 그 주변 지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로써 지역 자체가 거대한 전기장을 만들어내며 자기장을 형성하고 비로소 엄청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모든 전자제품에 과전류를 주며 회로를 직접 태워버리는데요. 그 이후로는 전자제품이 고장납니다. 통신, 컴퓨터, 자동차 배터리 할 것 없이 전부 말이죠. 그럼 이 무서운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EMP는 인간이 의도하고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화력에 미친 인간이 남들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먼 과거인 1925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아더 콤프턴이 강력한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확산하며 원자핵과 충돌하면 전자를 방출시킨다 라는 콤프턴 효과를 발견한 것이 EMP의 시초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인류는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과거로 되돌릴 만큼 위험한 무기라고는 감히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1962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전자기기들이 갑자기 전부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길거리에 가로등이 모두 꺼지고 경보기도 망가지죠. 미국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공학자를 투입했는데요. 그렇게 3년의 조사 끝에 그 원인이 밝혀지는데 범인은 같은 날 진행한 미국의 핵실험 스타피쉬 프라임이었습니다. 하와이와 무려 1450km 떨어진 태평양의 존스턴 환초에서 실시한 실험으로 거리가 워낙 멀어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막상 원인을 알아내고 나니 하와이에서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던 관측 장비가 모두 고장나버렸고 1300km 밖에 미군 전자통신 감시 지휘 시스템도 망가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는 이 엄청난 무기를 발견했는데요.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가 근처의 모든 전자기기를 고장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콤프턴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것을 무기화한 것이 바로 EMP탄으로 인류는 EMP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폭발 시 발생하는 핵 EMP,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낸 비핵 EMP가 있습니다. 먼저 핵 EMP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는 핵융합이나 핵분열로 고에너지의 감마선이 사방으로 방출되면 전자기 펄스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일대의 통신 장비나 전자기기가 전부 고장나죠.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선 핵폭탄을 보유한 모든 국가는 EMP탄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재 핵폭탄을 운용하고 있는 9개국이 EMP 공격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 역시 핵 EM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핵 EMP는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이 직접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자폭탄이나 고출력 전자파 발생기를 이용해 통신 시스템과 전략시설을 마비시키는데요. 핵 EMP와 달리 폭발에 의한 피해나 방사능 등의 2차 피해가 없어 친환경적이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로 살아가는 현재엔 EMP보다 위협적인 무기가 없을 정도이죠. 현재 비핵 EMP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역시나 미국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비핵 EMP탄은 보잉에서
미국에서 만든 챔프로 2012년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핵 EMP처럼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거나 일반적인 미사일과 폭탄처럼 근접해야 터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선 챔프를 발사하면 목표물에 전자기파를 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반경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핵 EMP와 달리 원하는 목표물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죠. 미국은 챔프 미사일을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에도 장착할 계획인데요. B-52와 같은 전략 폭격기에 탑재해 운용하면 30에서 60m의 저고도로 적국의 영공을 돌파해 핵심 지휘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 EMP 무기를 끊임없이 개량해 대테러 작전에서도 활용할 계획으로 테러리스트의 전자기기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EMP의 소형화도 준비하고 있죠. 미국은 실제로도 이런 EMP를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2003년 3월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바그다드의 방송국을 목표로 EMP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방송국을 중심으로 반경 1km의 모든 전자기기가 파괴되며 해당 지역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월하게 작전을 진행할 수 있었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 EMP의 위력이 정말 엄청난데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이 가장 중요한데요. 북한 역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핵 EMP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은 100킬로톤급 수소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남한 상공 100km에서 100킬로톤의 핵폭탄이 터지면 남한 전역의 전자기기가 일시에 파괴될 만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북핵은 그 자체의 파괴력도 무섭지만 전세계 최정상급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의 EMP가 터진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피해들도 막심하겠죠. 심지어 북한은 핵 EMP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핵 EMP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전 CIA 국장인 제임스 울시가 북한은 비핵 EMP도 개발 중이며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런 무기를 개발하면 표적이 어디일지는 사실 안 봐도 뻔하겠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EMP 기술은 어떨까요? 우선 핵이 없는 대한민국은 당연히 핵 EMP도 없습니다. 대신 비핵 EMP는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워낙 극비라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1에서 5km 범위까지는 타격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지금도 절찰리에 개발 중인 기술이죠. 여기까지 EMP를 이용한 공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그럼 EMP는 완전한 무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EMP를 막아내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공격에 맞서기 위해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공격을 입은 뒤 이를 복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EMP에도 이런 방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EMP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처럼 특정 물질로 막으면 그 뒤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을 무언가로 막으면 뚫지 못하고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EMP를 막기 위해선 EMP의 전자기파를 막을 무언가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금속성 도체입니다. 금속성 도체로 시설이나 건물을 아예 둘러버리거나 금속성 도체를 그물처럼 포장하면 EMP 차폐가 가능하죠. 혹은 전자기파를 막는 특수 물질로 장비나 시설을 코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전자기파를 상쇄하는 것이 EMP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EMP를 정면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전자기기를 EMP에도 손상되지 않을 만큼 강한 회로나 부품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보다 훨씬 거대한 시설이나 건물을 EMP로부터 보호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실전에서 얼마나 그 효율을 발휘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있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와대나 계룡대와 같은 국가 핵심 시설의 지하 벙커 정도에만 적극적 대책을 이용해 EMP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소극적인 대책 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을 맞은 뒤에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그 방법인데 주요 시설과 장비 등을 제때 정비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대한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EMP가 터지고 부품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수리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을 준비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죠. 즉 소극적인 대책은 EMP가 터지고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또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수많은 훈련과 대비태세가 갖춰져야 하죠. 시간이 흐르며 세계의 무기체계가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데요. 드론 등의 무인 무기체계도 발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같은 생소한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KT 사태만 봐도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과연 정말 EMP가 터지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커질까요?
우리나라도 뛰어난 대비 태세를 갖춰 굳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